자료의 분석과 작성 부분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스텝 3에 있는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흔히 이제 자료 해석, 도표 분석, 도표 작성 이걸 이제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자료 해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자료 해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자료를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자료를 그냥 단순히 밑에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위에서 확인한다. 이 개념으로 가면 시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유형이 있을 때 이 유형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평소에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1번은 다음은 2022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제목이 2022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고 그 다음에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부터 경상남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1월부터 6월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기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이 등을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부터 경상남도까지 있다는 것은 대소관계, 순위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양과 비율 이 두 개로 구분했을 때 비율이죠. 지수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나왔을 때 흔히 물어보는 것이 실수화, 양으로 변환한 값을 물어볼 때 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흔히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이고 그 다음에 각주를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0에서 200의 값으로 표현되며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각주에 있는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내용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100보다 크다. 이것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보죠. 1번 2022년 1월 소비심리지수가 100 미만인 지역은 두 곳이다. 자, 100 미만인 찾기 쉽죠? 바로 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네요. 1번은 맞는 내용이고 2번 서울특별시의 2022년 1월 대비 2022년 6월의 소비심리지수의 감소율은 19% 미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감소율이라는 것은 기준월이죠. 여기서는 기준월 분의 당의 월 마이너스 기준월입니다. 됐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뭐라 말씀드리냐면 감소율이기 때문에 이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감소량이 들어가는 것이고 곱하기 100이 되는 형태죠. 자, 그렇다면 서울시의 1월의 값이 128.8, 6월의 값이 102.8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128.8이 분모가 되고 분자는 둘의 차가 되겠네요. 얼마 감소했어요? 26 감소했습니다. 곱하기 100. 요걸 구하라는 얘기고 이게 19% 미만이다. 보통은 19%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저는 제 기준으로는 촘촘하다 그래요. 촘촘하다. 나름 정확한 값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보통은 20% 이하다, 15% 이상이다, 10% 초과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19%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나름 정확한 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략의 값만 구해도 사실은 19%이 선택지가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선택지는 더 쉬워요. 왜 쉽냐면은 보통은 비율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 때 굳이 이거를 나눠서 구하지 마시고 19%를 구하거나 아니면 기준이 되는 값을 찾는 겁니다. 보통 기준이 되는 값은 10%, 20%, 30% 이렇게 10의 배수거나 아니면은 15%, 25%, 그 다음에 뭐 45%, 55% 이런 것들, 75% 이런 것들을 나름의 기준값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19%니까 20%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128.8 이것의 20%를 보는 겁니다. 기준수예요. 20%는. 자, 그러면은 20%인데 사실 금방 끝나요. 왜냐면은 얘가 130이었을 때 20%가 26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30이 안 되죠.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26이 안 된다는 얘기죠. 26이 안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26이면 20%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3번 2022년 5월 모든 지역의 소비심리지수가 전월보다 감소했다. 자, 이건 뭐 확인이고요. 4번 2022년 3월에 비해 4월에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 응답자가 적었던 지역은 경상북도 한 곳이다.
사실은 좀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은 그 각주를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 상승 및 거래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벌써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요런 말이 있으면 요걸 쓰는 내용이 밑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안 쓸 거면 일반적으로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4번 선택지에서 물어본 것은 뭐였냐면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 응답자가 적었던 지역은 이랬습니다. 3월에 비해 4월에. 괜찮습니다. 괜찮네요. 잘못 봤습니다. 3월에 비해 4월인 거죠. 그렇죠? 이게 적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적었다는 건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말은 돌려서 얘기하면 뭐예요? 돌려서 얘기한다면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월에 비해 4월 달에 감소한 걸 찾으셔야 되고 여기서는 경상북도라고 했으니까 경상북도가 감소했어요. 그죠? 자, 자, 4번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좀 애매합니다. 4번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4번이 애매해요. 왜냐면 일단은 경상북도가 혼자서 100 미만이에요. 100 미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 미만이라는 것의 의미가 안 주어져 있어요. 사실은. 넘는 것에 대한 것만 주어져 있지 100 이하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100 이하다. 100 미만이다 그랬을 때 이게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다. 많지 않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 받아들이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데 추론은 가능합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3월에 비해 4월에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 응답자가 적었던 지역이었어요. 됐죠? 자, 좀 애매하네요. 4번이. 4번 애매한데 4번은 일단은 2번의 답이 너무 틀렸기 때문에 2번을 고를 수는 있지만 4번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다. 만약에 다 답이 없다. 그러면 4번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추론은 가능하지만. 됐죠? 4번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일단 보류의 형태. 5번 2022년 2월 두 지역을 제외하고 소비심리지수가 증가했다. 자, 소비심리지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냥 숫자 자체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2월 달에 증가하려면 자, 일일이 다 확인해야 돼요. 요거는. 자, 두 군데를 빼야 되는데 그 두 군데가 일단 강원도, 그다음에 충청북도 됐습니다. 나머지 두 곳 빼고는 다 증가했습니다. 단순하게 증가한 거예요. 이게 전월에 비해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증가했다. 비율의 증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맞고요. 4번은 틀렸다고 보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매우 깔끔한 답이다 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좀 뒤로 넘어가 보면 자, 8번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9에서 2021년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시오. 자, 일단은 역시 한번 또 뜯어봅시다. 19년, 20년, 21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의 총량과 1인당 배출량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추이를 물어볼 수 있겠죠? 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총량과 1인당이 있어요. 1인당. 맞죠? 1인당.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1인당 이렇게 써놨으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겁니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에요. 탄소 배출량. 요게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1인당이라고 써 있는 게. 맞죠? 요게 이제 뭐냐면은 인구수.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화학탄소 총 배출량. 근데 얘도 주어져 있고 얘도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인구는 100% 물어본다. 이걸 알고 가는 거예요. 안 물어보면 이상한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인구에 대한 것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한다면은 인구의 추이도 물어볼 수 있는데 좀 과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자, 어찌됐건 간에 얘를 구하려면 얘를 이걸로 나눠야 돼요. 즉 1인당이 분모, 총량이 분자. 이렇게 되면 인구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하고 국가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가별 비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아, 북아메리카 이렇게 지역의 묶음 형태로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묶어놨으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할 거면 굳이 아시아, 유럽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거든요. 맞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겁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2019년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이 1000만 톤 이상인 국가 중 2021년 전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한 국가는 두 곳이다. 자, 요거는 확인이죠, 확인. 그죠? 그래서 19년에 1000만 톤, 1100만 톤이네요. 단위가 100만 톤이니까. 자, 1100만 톤 이상인 데가 세 곳이에요.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세 군데고요. 2021년 전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이 감소한 국가는 그래서 중국, 일본, 미국에 대해서 전년 대비 감소했느냐라고 한 거고요. 네, 중국 빼고는 둘 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니까 빼야 되고. 니은 2021년 포르투갈의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한국의 전년 대비 증감률의 6배 이상이다. 자, 이것도 단순히 구해서 6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료 해석이라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시간을 줄이면서 가야 되는 거니까 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1년도에 전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의 증감률이에요. 그러면은 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46.4에서 50.8이 됩니다. 이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한국은 같은 해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589.2에서 600이 돼요. 600 이렇게 된 거죠. 됐죠?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포르투갈이 6배 이상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가 분모예요. 분모. 그리고 분자는 뭐냐면 증가한 양이 분자입니다. 얼마 증가했냐면 4.4 증가했죠. 그럼 얼마 증가했냐면은 어디 보자. 10.8 증가했습니다. 얘가 분모고요. 요 값들이 분자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6배 이상이다 그랬어요. 얘가 이것분의 이것이 이것분의 이것의 6배 이상이다 그랬다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의 6배를 구하고요. 이상이 되려면 이것의 6배보다 커야 되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6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4.8입니다. 얘가 분자고 여기가 분자예요.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한 다음에 6배를 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6배를 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한 다음에 비교를 하는데 얘가 더 큰가요? 얘가 훨씬 크죠.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보세요. 10%가 안 돼요. 이렇게 보세요. 10%가 넘죠. 그럼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기준이 생겼으니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값들이에요. 10%, 20%, 30%, 40% 이렇게 10의 배수들 아니면 15%, 25%, 45%, 55%, 75%. 여기서 이제 75%는 뭐냐? 75%가 4분의 3이고요. 55%는 50%에다 5% 더한 거, 45%는 5%에다 5% 뺀 거, 25%는 4분의 1이고요. 15%는 10%에다가 5% 더한 겁니다. 그죠? 10%에다가 5% 더했다는 게 뭐예요? 10%에다가 그 10%의 절반을 더한 거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15%도 계산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갖고 계셔야 돼요.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니은 일단 틀렸습니다. 자,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려버리면 답은 2번이 바로 되네요. 하지만 확인은 더 해보겠습니다. 디귿 2019년 아시아 국가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의 평균은 2020년 북아메리카 국가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평균보다 많다. 요거는 단순 확인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을 전년 대비 2021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는 자, 베네수엘라다라고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자, 그러면은 어디 보자. 이거는 뭐 확인이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빼기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인구수를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좋네요.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에서는 인구수가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거보다 더 물어볼 만한 게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나머지를 물어본 겁니다. 대체로 물어보거든요. 대체로. 그래서 요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10번 가보겠습니다. 10번. 자, 10번을 보시면 다음은 2015년에서 2021년 각국의
지가 변동률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역시 뭐만 있어요? 비율만 있죠. 비율. 퍼센트만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비율만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비율의 증감이나 비율의 대소 이런 것들 다 찾을 수 있어요. 뭐 비율의 차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계산. 하지만 비율 가지고 양으로 바꾸는 일종의 실수화. 이거는 별다른 내용이 주어져 있지 않는 한 불가하다. 요게 이제 철칙입니다. 그런 거를 그냥 다리만 보고 딱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있고 연도가 나와 있으니까 추이나 비교하는 게 이 문제의 전체적인 핵심이 되겠습니다. 기억 볼까요? 비수도권의 집가 변동률은 매년 상승했다. 자, 이거 제가 이 문제를 뭐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든 제가 아예 처음 보는 문제를 하든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에서는 나올 수 있는 내용이 한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미리 학습을 좀 하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바로 나왔죠. 그래서 비수도권의 집가 변동률은 매년 상승했어요. 자, 바로 아닌 걸 알 수 있고요. 니은 비수도권의 집가 변동률이 수도권의 집가 변동률보다 높은 연도는 3개이다. 자, 15, 16. 자, 15, 16에다가 자, 3개라고 했죠? 아, 18년까지네요. 그죠? 이거 3개입니다. 니은은 맞고요. 그다음 디귿 전년 대비 집가 변동률의 차이. 비율 간 계산입니다. 차이가 가장 큰 연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하다 그랬는데 자, 일단은 가장 큰 게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21년 1.8% 포인트 차이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적어도 21년보다는 20년이 더 커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과 2021년의 시도별 화재 발생 건수 및 피해자 수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연도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증감을 나타내는 추이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 나와 있으니까 지역 간의 비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화재 건수와 사망자, 화재 건수와 부상자 이렇게 해서 건당 사망자나 건당 부상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일반적이에요. 됐죠? 자,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한번 볼게요. 2020년 바로 나왔네요. 화재 건수 대비 사망자 수는 경기도가 강원도보다 많다. 이랬습니다. 2020년도에 화재 건당 사망자입니다. 그러면은 경기도가 10147. 그 다음에 70. 요게 이제 경기예요. 경기. 그 다음에 어디랑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바로 밑에 있네요. 2020년에 2311, 2315. 여기가 20이죠. 여기가 어디예요? 강원.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경기도가 강원도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크대요. 이렇게요. 이렇게가. 맞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보세요. A분의 B가 C분의 D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B분의 A는 D분의 C보다 작습니다. 즉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돼요. 맞죠?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경기도가 강원도보다 많다. 이렇게 한 게. 그럼 거꾸로 하면요. 강원도가 많다. 이렇게 돼야 돼요. 상황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강원도가 더 많은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가 보기가 더 편해서 그래요.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으니까. 아니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큰 게 계산하기가 더 수월해요. 맞죠? 분자가 작은 게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누는 게 더 부담됩니다. 맞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적어도 14배, 14배가 아니라 어디 보자. 한 14배가 아니라 140배 정도 되죠. 140배. 요거는 110배가 조금 넘어요. 맞죠? 110배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얘보다 얘가 140배, 얘가 110배. 어디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면은 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고를 계산하셔도 되죠. 되지만 직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네요. 답은 1번입니다. 다음 2번에 2021년 화재로 인한 부상자 수는 충청남도가 충청북도의 30% 미만이다. 부상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부상자 수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고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부상자 수를 보면은 38과 46이죠. 그죠? 잠시만요. 2021년이네요. 화재로 인한 부상자고 자 30% 밑에죠. 왜냐하면 107의 30%가 30보다 크거든요. 맞죠? 거기서 끝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 대구광역시의 2021년 화재 건수는 경상북도의 50% 이상이다. 화재 건수입니다. 자, 50% 이상이다? 이거 너무나도 50% 이상이죠. 잠시만요. 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위에 있네요. 자, 대구광역시를 좀 보면은 대구광역시가 화재 건수가 1612.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2817. 이거 누가 봐도 넘죠. 그죠? 50%는 절반 아니에요. 절반. 됐죠? 그다음에 4번에 부산광역시의 경우 화재로 인한 부상자 수는 2021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가 부상자 수입니다. 128에서 102가 됐어요. 그죠? 10%가 뭐예요? 20% 정도 되네요. 그죠? 20%. 21명 감소했으니까요. 21명이 아니라 25명 정도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26명이죠. 26명이면은 20%가 넘네요. 맞죠? 그다음에 5번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시도는 자, 이건 뭐 확인입니다. 답은 1번이죠. 자, 다음 넘어가세요. 1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3번. 다음은 각국의 대학 유형별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일단은 단위가 개명이 있어요. 개명. 여기서는 학교, 학과는 개, 교원, 그다음에 직원, 입학, 재적, 졸업. 이거는 명으로 간 겁니다. 그다음에 공립, 사립 전체가 있고요. 공립, 사립 말고 또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공립, 사립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얘네들의 합이 전체가 되겠구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체는 안 줘도 돼요. 왜냐면은 공립, 사립을 더하면 전체니까요. 전체가 주어지는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이 전체를 쓰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일단은 가볼게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교원의 여성이 있고요. 직원의 여성이 있어요. 이거는 교원 중에 여성 수만, 직원 중에 여성 수만 나타낸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남성을 물어보는 게 또 일반적이에요. 왜? 계산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귀찮게. 그런 게 일반적입니다. 가보겠습니다. 기억부터 옳은 겁니다. 학과당 교원수, 그렇죠? 학과당 교원수, 학교당 교원수, 그렇죠?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뭐 교원 한 명당 뭐 재적 생수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요. 학과당 교원수는 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많다. 자, 가볼까요? 학과당 교원수입니다. 학과당 교원수는 자, 지금 비교한 것이 공립과 사립이니까 40과 354. 이렇게 가야 돼요. 얘가 분모, 얘가 분자. 그 다음에 8353. 그 다음에 밑에가 49770. 끝났네요. 얘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공립이 사립보다 많다. 공립이 사립보다 많다. 끝났죠. 왜 끝났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다가 9배를 하면 360이에요. 8배는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얘가 56,000이 되더라도 7배가 안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8배가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얘가 분모고 분자입니다. 자, 누가 더 크냐만 따지면 되니까 얘는 8배보다 크고 얘가 정확하게 몇 배다 이걸 따질 필요 없이 8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되죠. 공립이 더 크네요. 기억은 맞다. 니은 전체 대학 입학생 수에서 공립대학 입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가 주어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쓰려고 주는 거예요. 왜? 안 줘도 되는데 줬으니까. 됐죠? 그래서 전체 대학 입학생 수에서 공립대학 입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이상이다. 자, 입학생 수입니다. 20%. 자, 어디? 국립입니다. 그럼 국립이면 조금 아슬아슬하게 보이긴 하지만 20%면은 한 7만 1,000이 좀 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20% 이상이 맞고요. 디귿
입학생 수 대비 졸업생 수의 비율은 A 대비 B 그러면은 A분의 B예요. 즉 입학생이 분모, 그다음에 졸업생이 분자입니다. 자, 요 값이 공립대학이 공립대학보다 높다 그랬어요. 국립 둘 다 볼게요. 자, 국립은 입학생 대비 졸업생이 7888. 이쪽이 국립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66890. 이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어디예요? 공립입니다. 공립은 1923. 그다음에 이게 1941. 벌써 끝난 것 같죠? 이렇게 보라는 얘기죠. 요거는 1보다 크죠? 요거 1보다 작아요. 맞죠? 그러면 어디가 더 큰 거예요? 공립이 더 큰 거죠. 다시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예요.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이거 1보다 크잖아요. 이거 1이 안 되고. 바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다. 답은 4번이 나와야 되고요. 리을 나왔죠? 각 대학 유형에서 남성 직원 수가 여성 직원 수보다 많다. 이거는 남성 직원 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직원의 여성이 직원 수의 절반이 넘는지 안 넘는지만 따지면 돼요. 예,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해보시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1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4번. 14번은 다음 표는 2017년부터 2021년 갑국, 체류 외국인 수 및 체류 외국인 범죄 건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일단은 17부터 21년까지가 있고 이런 문제가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 헷갈리는 문제냐면 지금 일단 구분은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체류 외국인 수, 그 다음에 체류 외국인의 범죄 건수예요. 맞죠? 그 다음에 체류 외국인의 외국인 수에서는 합법이 있고 불법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체류 외국인 범죄에서는 합법 범죄가 있고, 합법 범죄라는 게 합법 체류 외국인의 범죄입니다. 불법 범죄가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체류와 체류 외국인의 범죄 이걸 가지고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안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구분을 확실하게 한 거니까. 근데 말이 겹치는 게 있잖아요. 체류 외국인 이 말이. 겹치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되게 헷갈려요. 뭐 정신이 없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는 꽤 별거 없어도 어려운 형태입니다. 헷갈리니까. 그래서 많이 틀려요. 실제로도.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당연히 연도 나왔으니까 추이 물어볼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요. 그죠? 가보겠습니다. 기억. 매년 불법 체류 외국인 수는 체류 외국인의 10% 이상이다. 이건 뭐 확인이죠. 확인. 자, 매년 10% 이상이다. 10%라는 건 소수 좀 하나만 옮기면 되니까요. 기억은 맞습니다. 기억이 이제 옳다. 니은 불법 체류 외국인의 범죄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해에 화재 체류 외국인의 범죄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도 가장 높다. 제가 이건 현장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건데 자 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불법 체류 외국인의 범죄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1등인 것과 그 다음에 합법 체류 외국인의 범죄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다. 1등이라는 얘기죠. 이 말을 거꾸로 해도 돼요. 거꾸로. 맞죠? 왜? 1등이면 1등이 되잖아요. 당연히 이쪽에서 1등이면 1등이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둘 중에 상대적으로 편한 걸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기준을 잡아야 되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이 중에 1등과 이 중에 1등을 찾는 건데 기준을 잡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따져봐야 돼요. 이거를. 이해되시죠? 그러면 일단은 자 여기서는 범죄 건수의 자 외국인의 전년 대비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범죄 건수니까 두 개의 카테고리 중에 밑에 걸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숫자 자체가 작은 게 조금 더 유리해요. 작은 게. 그래서 불법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증가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감소하는 경우는 생각 안 해도 되죠. 너무 쉽다. 이렇게 돼 버리면은 자, 불법은 1등이 언제예요? 불법은 1등이 2021년. 누가 봐도 2021년이죠. 하지만 합법은 언제예요? 21년은 아닙니다. 왜? 29년이 훨씬 크죠.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렸다.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면 디귿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맞죠? 디귿만 확인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1번 아니면 5번이 돼야 되니까. 이런 거는 감각적으로 자꾸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뭐 그렇긴 하지만 다 확인해 볼게요. 디귿. 체류 외국인 범죄 건수가 전년에 비해 감소한 해에는 합법 체류 외국인의 범죄 건수와 불법 체류 외국인의 범죄 건수도
각각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자, 체류 외국인의 범죄 건수. 요거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 이게 말이 되게 애매한 것 같지만 이 말이구나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범죄 건수의 전체량입니다. 전체량이 감소했는데 합법도 감소, 불법도 감소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거꾸로 하면 당연한 얘기예요. 둘 다 감소하고 전체 감소했냐 이건 되지만 전체는 감소했지만 둘 다 감소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걸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류 외국인의 범죄 건수가 일단 감소한 게 18년, 그 다음에 22년, 20년 두 번입니다. 그랬을 때 합법 체류 감소, 불법 체류도 감소했고, 자, 그 다음에 20년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범죄 건수는 증가했네요. 그럼 일단 답은 1번이 나오겠어요. 그죠? 1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리을도 마저 확인해 보면 매년 합법 체류 외국인의 범죄 건수는 체류 외국인의 범죄 건수의 80% 이상이다. 답은 일단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저라면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체류 외국인의 범죄의 건수 중에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합법 체류 외국인의 범죄 건수가 전체 범죄 건수의 80% 이상이라면 불법 체류 외국인의 범죄 건수는 20% 이하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계산은 숫자가 작은 게 유리해요. 그러면 보시는 겁니다. 2017년에 보시면 불법이 20% 근처도 못 가죠. 맞죠? 그 다음에 18년도는 10%도 안 돼요. 그 다음에 19년도도 10%도 안 되고요. 10%도 안 되고 10%도 안 돼요. 됐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리얼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표자료의 분석과 작성 문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